배우 강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지점프를 하다에 새롭게 합류된 인우 역할의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새롭게 태희 역을 맡은 임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태희 역을 맡은 김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지점프를 하다의 현빈 역을 맡은 이휘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지점프에서 현빈 역할을 맡은 최우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해주 역을 맡은 이지민입니다. 네, 그럼 기자분들께서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연출님께 한 가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 이번에 3연 연출을 맡아주셨는데 기존 재연과 초연에서 가져가고 싶었던 부분과 또 이번 3연에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번지점프 3연 맡으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3연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시대가 5년이나 지났고 21세기의 감수성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대본에 있는 대사, 가사 그리고 상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려고 했고 이 부분을 수정하는 데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전체 가장 힘을 기울였던 건 번지점프는 50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게 유기적으로 전환되는 게 아마 전체 크리에이티브들의 가장 큰 고심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협업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일단 무대 공간이 티모시 맥카비의 디자인으로 새롭게 구현되었고 이에 따라서 빛과 그리고 시각적인 미장센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번지점프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골격이 너무나 깊고 완성도가 있어서 사실 번지점프는 누가 맡던지 번지점프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번지 장인이라고 불리는 강필석 배우님이 계신데 또 다른 장인들이 또 계세요. 초연과 재연 모두 음악감독님과 전무관님이 계속 맡아서 해오고 계신데요. 초연, 재연 그리고 이번 3연까지 하면서 5년 만에 다시 공연이 올라가는 소감과 이번 공연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주소연 음악감독님과 신손 전무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5년 만에 작품이 올라갔는데요. 번지점프를 하다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사랑 같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했었던 작품이 다시 올라가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질문이 뭐였을까요? 초연, 재연 모두 3연 하셨는데 네네. 5년 만에 다시 올라가는 소감과 이번 공연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음악적으로 달라진 점은 크게 없고요. 진짜 음악적으로 골격이나 위 레랑슨이 작곡을 할 때부터 작곡만 한 게 아니라 전체 그 플롯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를 상상하면서 썼기 때문에 음악적인 것들은 거의 재연과 두 번째 공연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달라진 점은 아주 조금씩 무대가 달라져서 삐지기리들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몇 마디씩 달라진 거 외에는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거 번지점프를 하다를 다시 3연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가장 기분 좋았던 건 무대에서 아름다운 장면을 또 다시 보고 음악을 들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배우들의 움직임과 그런 장면들을 하나씩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조금 설레하고 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배우들 만났을 때도 가장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고, 지금 현재도 3연 공연하면서 공연이 끝났을 때는 조금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먹먹하게 좀 다가오는 공연이 번지점프는 나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뭐 이렇게 먹먹하게 조금 감동처럼 주는구나 라는, 그렇게 지금도 여전하게 그걸 느끼고 있고, 안무적으로 바뀐 것들은 크게 없습니다. 큰 형태의 틀은 바뀌지 않았고 그 안에 사람들과 그 배우들이 그거를 구조들을 조금 더 축약시켜서 바꿔서 움직임들은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것들은 그대로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새로운 배우들한테 더 맞는 것들을 더 찾아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자님들 질문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뒤쪽에. 네, MBN 이상주라고 합니다. 그 이지훈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좀 큰 대작 뮤지컬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중소 뮤지컬 그리고 강필성이라는 배우가 그 계속 호평을 받았던 이 역할에 좀 어떻게 또 합류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작품 선택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대극장, 소극장을 가리지 않고 라이센스, 창작 뮤지컬을 이렇게 가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이 인물이, 캐릭터가 얼마만큼 어울릴 수 있고 관객 여러분들한테 그 색깔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접근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노의 어떤 좀 순박하고 약간 고지식하면서 연애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그런 아이의 어떤 그 순수함에 좀 반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에 있어서는 조금 상반될 수도 있지만 배우로서 도전하는 그런 계기는 많은 분들이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들에 도전하면서의 어떤 그 짜릿함과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무대에서 그 역할을 소화해냈을 때 관객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그 캐릭터를 보고 가신다면은 그걸로서 배우로서 어떤 그 쾌감이랄까요? 네, 성취감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노라는 캐릭터를 좀 도전하게 됐던 것 같고, 저도 이제 강필석 배우가 했었던 번지점프 하다를 이제 관객 입장에서 봤었는데 큰 대극장 뮤지컬에서의 화려함이 아닌 정말 미니멀한 그런 소박함이 주는 그런 기쁨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잔잔함이 이 일상생활에도 같이 이렇게 접목하게 되면서 뭐라 그럴까요? 분주함 속에서 이렇게 편안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작품을 굉장히 저도 마음 편안하게 아주 재밌게 봤던 그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강필석 배우랑은 이제 예전에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공연도 했었었고, 또 최근에 작년에 인터뷰랑 공연 같이 했었었는데 너무 배울 점이 많은 분이고, 그리고 연기적으로도 노래적으로도 무대 위에서 배우가 갖고 있는 요소들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서 뭐랄까 닮고 싶기도 하고, 예. 형의 그런 연기 톤들에 대해서 이거를 좀 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형이 이렇게 전수해줘서, 예. 이번 공연에서 제가 부족한 것들을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추럴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기들을 형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질문 때 이쪽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말씀 나온 김에 강필석 씨 계속 이렇게 또 장인이시라는데 한 말씀 하시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또 시즌 계속 하고 계신데요. 5년 만에 네네. 하시면서 뭔가 전에와는 이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분명히 또 네. 다르게 좀 느끼는 점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다르게 느끼는 점이 많더라고요.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쟤는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저거 조금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초연 제안 때는 결혼을 할 수도 있지, 이 사람 현실을 그냥 또 살아가지 않았을까? 라는 거에 좀 합리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저도 나이를 먹어서인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인지는 몰라도
이것을 자기가 꾸리고 있는 어떤 가정 혹은 뭐 사회적인 뭔가 이런 것들을 다 버릴 만큼 이것들을 넘어서는 사랑을 표현해주지 않으면 고객분들께서 그 이입을 이입을 하실 수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지금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막 때 태희와의 사랑을 굉장히 소박하지만 좀 진한 사랑으로 다뤄줘야 저도 이제 그런 부분 느끼는 게 좀 달라져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있고요. 일단 이 작품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좀 지난 시즌에서도 잠깐 좀 보이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로 왜 이렇게 그 과거를 이야기해주는, 이렇게 교차해주는, 왜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지난 시즌에서도 조금 그 뭐랄까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제 이 작품으로 처음 이 번지 점프를 하다를 만나시는 분들은 그것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그 교차가 조금은 설명 좀 부족하다 이런 평들이 좀 다소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셨는지, 그러니까 작품이 아예 이렇게 크게 뭐 바뀌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염두에 두시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그 전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에 그래도 물론 작품 자체는 좋고 음악이나 뭐 워낙에 좋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번에 좀 보완을 그래도 좀 해보자, 뭐 해보면 어떨까 했던 뭐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보완을 하려고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장면들에서 사라진 넘버도 있고 드라마가 변형된 부분도 있어요. 보완을 하려고 하죠. 현재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소리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그 부분이 설명이 부족하거나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의 보이스가 해석의 여지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수정의 여지가 없었고요.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수정했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서, 그러니까 네. 이 친구 이 학생을 보면서 태희를 생각하는 그것이 왜 이렇게 조금씩 목소리와 같이 이렇게 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 친구가 태희구나라는 마음을 먹기까지 거기가 이제 목소리로만 나오는 것을 따라가기가 조금 어렵다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 좀 보셨는지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네. 뒤에 먼저 손들어주신 기자님 계셔서 질문 받고 시간이 되면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아까 손들어주셨던 기자님. 네. 네, 저는 그 이대리 다니는 이정현 기자고요. 그 김민정 연출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모두 발언처럼 이야기하실 때 그 감수성의 변화가 있어서 조금 수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수성의 변화가 어쨌든 이 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감수성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감수성이 어떻게 변한 것 같은지 이거를 아까는 5년의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번 재연할 때 변화를 주셨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이 영화 원작이 된 영화가 개봉한 게 2001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그 17년 전에 원작을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의 그때의 감수성과 지금, 그리고 연출이 말씀하셨던 5년 전의 감수성, 그리고 지금의 감수성이 다를 거라고 보면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변화했다고 해석을 하시고 이번 3년을 준비하셨는지. 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충의가 많아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됐어요. 일단은 이번 시즌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가장 최근에 공연된 대본과 악보를 받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재현 대본을 검토했고 초재현의 공연을 관객으로서 봤었고 사실은 저는 번지점프의 가장 첫 대본이었던 폴링이라는 대본과 악보도 사실 봤었고요. 연습을 준비하면서 영화를 다시 봤었고요. 불편하더라고요. 일단은 현빈과 인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코드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고 그 외적인 요소들에서도 사실 저는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혐오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거는 영화는 우리가 지금 2018년보다는 훨씬 저희는 2018년에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시민의식들이 되게 많이 깨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비춰서 볼 때는 여성에 대한 입장 그리고 희롱에 대한 여성을 다루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이 되게 많았고 그 부분은 4년의 대본을 작업하면서 거의 최소화했어요. 거의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다 봤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공연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여전히 급변하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저항감이 없고 양성과 이성과 동성은 그냥 하나의 사랑의 구분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혐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맞고 우리가 더 나아가는 사회에서는 이 부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고 그러나 번지점프는 사실은 동성과 이성과 양성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불완전한 한 인간이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다가가려는 굉장히 한 통증의 드라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드라마를 읽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인우와 인태희, 이명빈의 사랑뿐 아니라 저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쩌면 저와 가장 비슷한 사람들의 통증도 연습하는 내내 너무나 많이 느꼈고 이 드라마의 층위는 훨씬 더 담론도 많다고 여겨요. 그래서 공연을 보시면서 사랑에 대한 담론 그리고 영원이라는 코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장황하고 길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분. 네. 네, 저는 비기슈의 문지영 기자이고요. 태희 역할을 맡으신 두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배우님은 이 전작인 카포네 트릴로지에서도 이제 같은 배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김지영 배우님과 임강희 배우님이 선택하시는 작품들을 보면 여성 그 역할이 굉장히 주체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맡으신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서로가 또 같은 역할을 맡으셨는데 서로가 보기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작품이 어떤 매력을 가진 태희라는 배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점. 강희 언니의 강점은 저랑 되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같은 역할도 했었고 프라이드라는 작품에서도 또 같은 역할을 했었고 근데 그 작품들이 다 사실은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분이 있고 같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잘 조금 이렇게 비슷한 톤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번지 점프를 하다 같은 경우는 좀 밖에서 보시기에 좀 비슷해 보이는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저희가 아마 캐스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니는 사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심성이 정말 착하고 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정말 되게 깨끗하게 착한 그런 느낌? 본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그런 매력을 되게 그 인간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고 싶고요. 태희 역할은 그냥 제가 느끼는 어떤 태희라는 인물의 매력은 그게 사실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에 휘석 오빠한테 질문하기도 했고 제가 태희는 뭐가 매력이야? 왜 좋아하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히 그냥 그렇게 되게 뭐 어떤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사실 매력이 있지만 그 김은주 씨가 맞나 이은주 씨가 근데 사실 저희 대본 안에 나와 있는 태희는 좀 영화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느꼈고 지문에 있는 어떤 대사들 뭐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뭐 신비롭다 뭐 굉장히 좀 차갑다 뭐 겨우 처음으로 웃는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잡아가는 것들의 함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사실 많이 어려웠어요. 이번에 다시 하면서 더 많이 어려웠고 나이도 더 많이 들었고 그래서 어떤 그 젊음이나 뭐 그 풋풋함을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조금 더 인우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어른스럽고 인우의 마음을 손을 더 먼저 내밀어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인우가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떤 매력이 있다보다 인우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매력이 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거에 좀 고민이 좀 사실 많았던 이번 작품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연이의 강점 무슨 말씀드리면 강점 굉장히 많은데요. 매 작품 하면서 지연이한테 올 동생인데 제가 더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지연이의 배우로서의 매력은 공기를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약간 지연이 갖고 있는 나른함?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런 제가 갖고 있지 않는 저는 막 앞으로 달리는 스타일인데 지연이 굉장히 뒤로 뭔가 여유로운 그런 나른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부러워하고 이번 태희한테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뭐라 그럴까 지연이가 굉장히 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많이 따라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왜 부끄러우세요? 네, 네, 네 여기까지. 네, 그리고 태희의 매력. 네, 이게 워낙 초연 재연 때 너무 매력적인 배우들이 하셨고 그리고 아까 지연이 얘기했다시피 지연 씨가 얘기했다시피 영화와 그 뮤지컬의 태희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너무 아까 자세한 거는 지연 씨가 다 얘기해 주셨고 태희의 매력은 항상 한 발 앞서서 끌어당기는 그 약간 밀당의 고수라고 해야 되나? 매력이 뭔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혹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기의 유진 기자고요. 저는 현빈 역할 맡은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태희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디테일들을 조금 연습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녹여낼지 연구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본에 보면은 저희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들이나 대사 그리고 왈츠 그런 것들에 있어서 현빈이 태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뭘 안 해도 되게끔 대본이 있어서 사실 제가 가장 고민했던 거는
이제 기억들이라는 넘버인데 이제 태희의 기억이 다 저한테 스며들었을 때 현빈의 마음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 찾고 있고 그래서 사실 누나 두 분이 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다른데 뭐 두 배역이 제가 뭐 다르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무조건 이제 마음친송을 뒤에서 보고 마지막 산에 올라갔을 때 누나들이 어떻게 서 있었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때 행복했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대본에 다 숨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뭘 더 많이 표현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휘종이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현빈이 태희의 모습을 어떻게 좀 대비되게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연습을 하거나 어떤 고민해보기보다는 말 그대로 대본에 정말 이렇게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외에 17년의 인생을 다른 인생을 살던 현빈이 네, 현빈이 다시 태희의 기억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장면을 어떻게 제가 어느 계기로 태희가 다시 기억이 돌아왔으며 내 안에 태희가 있으며 그런 것에 대한 정말 많은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1막에는 현빈임에도 나는 곧 2막에 태희가 될 것임을 알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본에서 보여주는 손가락, 어떠한 행동, 그리고 어떠한 질문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 태희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걸 억지로 티 안 내기도, 티 내기도 정말 너무 어려운 그것이 숙제였어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태희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하거나 어떤 태희의 모습을 관찰하는 건 좀 지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이지민 배우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간담회를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여기 나와 계신 배우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원캐스트 배우예요. 근데 특히나 또 매일같이 울면서 막 너무나 어려운 너버를 소화해야 하는 역할인데 힘들진 않으신지라 또 이렇게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작품에 참여하게 된 저는 초재연을 관객의 입장으로 봤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었는데 저 작품은 정말 좋은 작품이다.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5년 후에 제가 이렇게 교복을 입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요. 원캐스트라서 사실 시작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연습 들어보고 공연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챙겨주고 계시고 함께 해주고 계시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 뒤에서 함께 해주시는 스태프분들과 또 다른 오케스트 배우분들도 함께 행복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감사하게 한 해 한 해 공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답변 아주 훈훈하게 해주셨는데요. 저희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홈포티버로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사진 촬영하고 저희 프레스콜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우 역할 두 분 먼저 촬영하실게요. 이거 조금만 옆으로 빼면 앞쪽으로 가운데에서